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-16 전투기가 더욱 세졌다. 공군은 19일 F-16 전투기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전력화를 완료했다. F-16 전투기는 1986년부터 피스브릿지라는 사업명으로 미국에서 들여왔다. 당시 30여 대를 미국에서 직도입했고 이후 한국에서 생산한 100여 대의 KF-16 전투기와 함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왔다. 북한 공군의 가장 뛰어난 전투기인 미그-29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대북 억제력에도 기여해왔다. 그렇지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항공전자 장비가 낡고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GPS 정밀유도 폭탄 등 최신 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. 공군 관계자는 현대전은 다른 전투기와의 정보 교류나 정밀 폭격이 승패를 가른다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F-16은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어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.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-16 전투기가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고 19일 전력화를 끝냈다. F-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샤이엔-120을 비롯해 정밀유도 폭탄인 JDM 장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. 공군은 2009년 11월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5월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공군 군수사령부 항공정비청에서 F-16BU라는 명칭으로 개조 작업을 시작했다. 공군 관계자는 2013년 10월 성능 개량 2호기 전력화를 시작으로 총 30여 대의 성능 개량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며 공군 자체 개조를 통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절감과 F-16 계열 항공기에 대한 개조 능력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. 이에 따라 F-16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을 장착해 정밀 능력을 확보했다. 또 전술 데이터 링크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게 됐다. 공군은 피스브릿지의 후속 사업으로 국내에서 생산해 실전 배치한 지 20년이 지난 KF-16 전투기에도 박씨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는 등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.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는 F-16 전투기다. F-16 전투기는 1986년부터 피스브릿지라는 사업명으로 미국에서 들여왔다. 당시 30여 대를 미국에서 직도입했고 이후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라이선스 생산한 100여 대의 KF-16 전투기와 함께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왔다. 북한 공군의 가장 뛰어난 전투기인 미그-29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능으로 대북 억제력에도 기여해왔다. 그렇지만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항공전자 장비가 낡고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GPS 정밀유도 폭탄 등 최신 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. 그래서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될 때까지 F-16의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쏟았다. 하지만 일부 업그레이드도 한계가 있다. 현재 주력 F-16을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. 이효리 정부는 지난 2014년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F-35를 7조 3천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북한은 우리가 향후 보유할 스텔스 기능의 F-35, 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. 이는 F-35의 전략적 효용성 때문이다. 현 합참의장인 정경두 대장은 공군 참모총장 재임 당시 F-352의 장점에 대해 밝힌 바 있다. 그는 국회 답변에서 F-35가 도입되면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확신하다. F-35A는 기종 결정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고 말했다. 현재 미국은 차세대 스텔스 통합학이 없기에 F-35 라이트닝 이주 데스 전투기를 일본과 한국 등 극동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. 이는 북한의 목을 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. 북한에게는 이 전투기가 눈엣 가시가 될 것이다.
앞으로 3, 4년 이내 100대 이상의 F-35 전투기가 한국과 일본 등 극동 지역에 배치돼 북한의 심장부를 겨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. 지상군 폭격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과 전술 폭격 임무가 부여된 F-35에는 한반도에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제일 먼저 대북 선제 타격에 동원되는 스텔스기다. 일본은 자체적으로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합작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두 42대의 F-3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. F-35의 한국, 일본 도입이 중요한 것일까?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킬체인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. 미국 언론은 현재 북한의 공군력과 방공 화력은 옛 소련과 중국제 전투기와 S-200 미사일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낡은 전력으로 한국, 미국, 일본의 공군력에는 크게 뒤진다고 전하고 있다.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N 등 대량 파괴무기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공군과 방공망 열세 때문이다.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로는 F-35에 대응할 수 없으며 지대공 미사일로도 격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. 북한은 지난 3월 15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비비랜더 2대가 비밀리에 한반도에 출동해 폭격 훈련을 한 사실을 즉각 공개한 것과는 달리 그 뒤 F-35 출격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. 이를 두고 북한 레이더망이 F-35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란 해석이 즉각 나왔다. 북한이 해상의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하면서 불시에 이륙한 F-35의 정확한 기종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우리 역시 미군이 사전에 출격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레이더상에서는 포착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한다. 그래서 미국의 F-35가 올해 초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북한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.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북한군 사이에서는 F-35기가 지상에 대기 중일 때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. 북한은 F-35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주요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핵공격을 검토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. 그만큼 F-35, 이 전력은 북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. F-35에는 최대 속도 마하 1008의 최대 항속거리가 2000km가 넘는다. 내부 무장창에 1131, 제2의 뒤엔 공대지 2발 AIN, 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을 탑재한다. 무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평양 일대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침투해 지휘부를 타격하는 장점 때문에 북한이 이 전투기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. 그래서 북한도 F-35의 침투에 대비해 레이더 체계를 외국에서 구매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접한 광대역 주파수 도약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. 또한 한미연합 공군 전력 저지를 위해 평양 일대의 최대 사거리 260에서 300km인 SA-5 지대공 미사일 40여 개를 평양과 최근접 지역에 배치하는 등 사중의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. 여기에 미군 전투기 교신 내용 등의 정밀 감청을 위한 광대역 통신이나 주파수 기술을 확보해 F-35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려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. 이렇듯 우리 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올 F-35가 북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사업 발주와 전개 과정에서 큰 잡음이 일기도 했다. 무엇보다 가장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은 기종 선택이었다.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세대 전투기 1순위 후보였던 보잉사의 F-15SA를 최종 결정 단계에서 탈락시켜 당시 큰 파문이 일었다.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6개월 뒤 로키드 마틴사의 F-35가 40대를 들여오는 것으로 결정됐다. 당시 FX 사업의 최종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김관진 국방장관이 했다.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적폐청산 차원에서 도입 과정의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.
더구나 애초 60대를 도입하려다 40대로 줄어든 배경과 기술 이전 문제도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것도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과제다. F-35 40대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후방 깊숙한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과 제공권 장악 능력을 우리 공군에 제공할 것이다. 하지만 차세대 주력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방위를 하루빨리 벗겨내야 한다. 새롭고 강력해진 파이팅 팰콘 F-16이 미 록히드 마틴 에어로사가 생산 중인 F-16은 현존하는 4세대 전투기 가운데 가장 많은 대수를 자랑한다. 4,500여 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우리 공군을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이다. 1만여 대가 생산된 소련의 미그 21과 5천여 대가 생산된 F-4 팬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생산된 제트 전투기이다. F-16 전투기는 1974년 1월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다. 이후 1978년 8월 미 공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. 초창기의 F-16 전투기는 F-15 전투기를 보조하는 경전투기로 운용되었다. 그러나 이후 미 공군과 수출국의 요구사항이 더해지며 다목적 중형 전투기로 진화했다. F-16 전투기의 다목적성은 수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핵심적인 이유였다. 지난 40여 년 동안 F-16 전투기는 다양한 파생형 기체가 만들어졌다. F-16 전투기의 최초 생산형인 베이비형을 시작으로 EF형까지 발전했다. 여기에 더해 지난 2015년 10월 21일에는 ANAP-83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신형 컴퓨터를 탑재한 F-16 전투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. 애초 F-56의 프로그램은 미 공군 F-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. 핵심은 기존 F-16 전투기의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하는 것. 이와 관련된 컨설팅은 미 공군의 의뢰로 록히드 마틴 에어로사가 담당했다. 그러나 F-35 전투기의 개발과 양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문제로 업그레이드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.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동맹국들이었다. 특히 대만이 심각했는데 대만 공군이 운용 중인 F-16B 전투기들은 첨단화되는 중국 공군 전투기에 맞서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. 결국 FMS 중미대회 군사 판매로 진행되지만 대만 공군이 주도가 되어 F-26의 프로그